예, 반갑습니다. 예, 8월 9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지만 시끄러운 간첩단 사건입니다. 충북 동지회 명의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보시면 되고요. 예. 여러 형태로 드러날 거예요. 자, 일단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 급기야 이제 그게 시사화되니까 부산 지역에서도 방역 4단계를 높이고 심지어는 해수욕장을 다 폐쇄하겠다. 예, 여름 한철 장사를 기대하고 있던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또 결정을 합니다. 그죠? 이게 참 언제까지 자꾸 이런 숨바꼭질을 해야 될지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정말 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가도 좋은 건지, 정말 이런 대처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너무 소위 말해서 방역당국,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통계조사원이 식당 매출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라고 그렇게 조사하고 다니고 있다는 이 참 철부지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요즘 같은 시절에 ARS 비대면 방식의 조사도 있고 한데 뭘 한다고 지금 통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이렇게 염장 지르고 다니냐는 거죠. 동네방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생각머리에 있는 짓인가요? 참 이 생각이 짧은 짓이죠. 예. 자,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또 뭐 탄소 중립이니 하는 희황한 소리, 실현 불가능한 그런 소리로 태양광, 풍력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력 수급이 딸리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석탄을 떼는 소위 말해서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를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딸린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짓일까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에너지도 안 봅니다. 그죠? 국방만 우리 안보가 아니라 에너지도 안 보여요. 외교 국방 못지않은 에너지 안보를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마구 뒤엉키게 하는 이 처사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 그러자 오늘 뭐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 예, 비아냥조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광 패널, 정작 태양광 패널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할까요? 태양광이야 뭐 이렇다 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새들의 온상이 되겠죠. 새들이 거기 앉아서 새똥을 놓아버리는 새똥광, 태양광이 아니라 새똥광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새만금 전체 뭐 이렇게 큰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태양광을 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새가 앉아서 전부 똥 나버려서 새똥으로 뒤덮인 하얗게 뒤덮인 패널이 되고 있다. 그게 태양광 발전이 될까요? 빛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흡수를 해야 이게 발전이 되는데 거기에 새똥이 있어요. 청소는 엄두도 내질 못해요. 뭐 각종 기상재해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쪽 뭐 산사태라든지 그런 어떤 위험을 떠나서도 이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철새들의 중요 경유지가 되다 보니까 계절별 철새들요. 뭐 텃새도 있지만 이거 청소 누가 할 거냐. 이제는 태양광 패널 청소하는 청소업체가 새로 생겨야 될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예. 이게 정말 뭔 짓이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금 방역 4단계, 특히 수도권은 그 넉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최근 들어서 방역 4단계, 2단계에서 갑자기 막 널뛰기 하듯이 4단계로 올라간 거. 이거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그죠?
자꾸 이렇게 뭐 눈가림하기 위해서 확진자 수 뉴스로 지금 덮고 나갈 뿐이지 썩 그렇게 내켜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넉 달간 지금 방역 4단계예요. 자, 각 자영업자들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중산층이라 해도 경제적 중산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자영업자 매출이 50% 반토막이 나버렸다. 절반이 넉 달 사이에 넉 달 그 전에도 안 좋아졌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처음에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 올렸습니다. 그죠? 급격하게 인상해가지고 소득이 줄었습니다. 경제 정책이 막 뒤엉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하면 줄고 코로나 사태 이어져 가지고 줄고 그렇게 지금 거의 빈사 상태죠. 숨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방역 4단계 넉 달간 뭐 짧고 굵게요. 최근 들어서 짧고 굵게로 했지만 이게 계속 길고 가늘게 갈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예. 자, 이 상태에 지금 또 그나마 준 매출에 또 50%가 줄었다. 절반으로 줄었다. 여기 이 상황에서 통계조사원이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매출이 얼마예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염장 지르는 짓을. 진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법 없으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하라고 그걸 아마 일자리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참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헤드에 조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K방역이라고 난리치던 방역. 이제 중앙 쪽 기사입니다만 백신 접종 2차까지를 완결 지은 1차 완결 지은 사람을 보면 OECD의 맨 꼴찌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치고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데 백신도 없으면서 백신 맞으라고. 잘 아시죠? 예약. 그죠? 외신에서도 오죽하면 한국에서 백신 맞으려면 111시간을 대기하라고 조롱 섞인 기사가 타전될 정도로 형편없는. 심지어는 남미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보다도 못하다라고 지금 헤드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일까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요? 다른 쪽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네, 뭐 이제는 너무 식상한 말이 됐죠. 내로남불 이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게 일상화되어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임성에 있어서 그렇게 썩 분명하지 않은 면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의미에서 사회 공리, 공준에 해당되는 책임성 문제가 그래도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진짜 그야말로 탓하는 게 어느 때죠? 정부 탓, 그러니까 이전 정부 탓, 그러니까 나라 탓이죠. 나라가 뭐 나라 탓. 그다음에 국가에서 뭐를 다 해줄 것 같은 국가 사회주의죠, 소위 말해서 국가 만능주의 형식으로 뭐 전부 다 나라에서 해줄 것처럼. 예. 예, 이런 거 나라에서 해주겠지.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의존성이죠,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사회 이성입니다. 사회 지성,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소위 말해서 건전한 국민 정신을 좀먹는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좀비 같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감염병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그것도 전혀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엇박자죠. 엇박자죠. 여러분 늘 보셨잖아요. 이제부터 노세요. 뭐 마음껏 노세요. 쓰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터널 끝이 보인다 그랬는데 터널의 시작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엇박자였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분노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무감각해지고 이상하게 길들여진다. 그게 뭘까요? 의존적
예, 기생적 바이러스. 그죠? 이게 뭘까요? 포퓰리즘 독재라는, 예, 포퓰리즘 독재에 길들여진, 욕하면서 배운다고 길들여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랄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이 와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게 이런 쪽이에요. 매일경제 쪽, 앞서 잠깐 언급했죠. 전기 사용이 급증하자 무더위로 석탄 발전소를 풀 가동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뭐 하는 거냐.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뭐 거기 또 더 겹쳐서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전부 다 방역 단계를 높여놓으니까 전부 실내에 들어앉으니까 전기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전혀 확진자는 줄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경제 쪽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 복지, 돈 주는 복지 이걸로는 사회 문제 해결 안 된다. 불평등 문제, 생산성 문제 이거를 제대로 된 사회적 불평등 문제, 생산성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어,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지금 엉망진창이죠. 간첩단 사건으로. 자, 이제 오늘 시사 너무 또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요. 뭐 시사 공감 시간에는 깊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 시사 토론이라든지 뭐 어떤 뭐 정책 연구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스텔스 간첩단, 예, 충북 동지회 4년 동안 구체적으로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 문건이 증거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간첩 잡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게 형사사건 어떤 일이 터졌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 강도 뭐 절도 이런 사건이 빚어져 가지고 그 범인을 잡는 거하고 간첩 잡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그 간첩 잡는 전문기관이라 하는 안기부 국정원이죠. 오늘 이 국정원 전문 요원들조차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거는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간첩으로 어떤 의미에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를 했는데도 검찰도 보잖아요.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해서 사법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간첩이라는 건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어떤 의미에서 불충분을 해가지고 뻔한데 하는 짓으로 봐서는 뻔한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직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시 뭐 그 사건 등등 뻔한데 심정은 뻔한데 이게 무죄로 풀려나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첩 하나 잡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첩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잡아야 돼요. 이번에 박지원이가 현 정권의 그야말로 완전히 뭐 옥심이잖아요.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으로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겠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이하고 집권당하고 특히 청와대하고 간에 갈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 했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할 거 다 했잖아. 뭐 못한 거 뭐 있냐 뭐 이런 지금 이제 통신성 연락 뭐 이렇게 이제 막 뒤엉켜 있죠. 남북 통신성 연락 터지자 간첩단 터졌습니다. 그죠?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걸 4년간 이런 지령을 주고받았다. 그 USB를 확보했다라고 할 정도면 4년 이상 추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온 거죠. 예. 지금 최근 들어 또 다른 시사는 저거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 검찰 수사권도 대거 경찰로 넘기겠다. 경찰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진짜 눈앞에 떨어진 그 한강 의대생 고 손정민군
실종 사건, 그 CCTV 그렇게 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범인을 잡아내지 않고 그 목격자, 그 현장에 있는, 그렇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민공원 거기서 빚어진 소위 말해서 의문사 사건, 그게 추락사인지 뭐 타살인지 예를 들면요. 그 사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경찰력, 수사력, 그거에 뭐 그렇게 믿고 의지할 게 그렇게 많나요?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대공수사권까지 넘기겠다. 이 와중에 지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국정원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바로 증거를 추스려서 기소로 넘기는 거죠. 기소 의견으로. 예. 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게 꽤 많다는 이야기예요.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분 짐작해도 그럴 거예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은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내려갔다는 거죠? 이것도 일간 이미 보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선 하급 부대에다가 일선 부대에다가 한미 훈련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하달했다는 거잖아요. 예? 뭘까요? 김여정 이야기 나오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뭐 언론지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예, 중국조차도 한미 연합훈련에 입을 대할 정도로 내정 간섭을 할 정도로, 그죠? 어떤 면에서 북한의 한미 훈련 중단해라는 압박이죠. 압박이나 다름없는데 무늬만 훈련이 될 판이다라는 거죠. 무늬만 훈련이 될 판이다. 예. 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준석 체제, 이준석이는 이 해당 행위뿐만이 아니라 대국민 국가 뭐 국정 운영이죠. 중요한 정말 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드루킹 사건 특검 당당히 요구해야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허짓하고 있죠. 계속 안철수 뭐 윤석열이 그거 갈구는 짓도 하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정말 이준석이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그 사상 검증이 필요해요.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 필요해요. 정말 애송이 이 주제에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앞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부정선거 사례입니다. 4.15 부정선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황교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 전체 모임에서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묵살이에요. 이게 뭘까요? 대의죠, 대의. 대의를 보고 길을 가야지 눈앞에 꼼수. 지금 당장 유리하나 불리하나 그 잔계산 놓고 가면 그건 앞이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 하태경이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이게 뭐 표를 얻는데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렇게 꼼수 놓으면 망한다고. 당신네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고. 전직 국정원 간부가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언론사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예, 이게 후보 시절 특보뿐만이 아니라 특보로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지금 기사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빼더라도요. 많잖아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작 후보 책임이 없냐라는 거죠. 책임이 없냐. 이들과 관련된 지금 집권당에도 국회에도 문제 있다는 거고 사법부에도 문제 있다는 거고 곳곳에 지금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일단은 그런 정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형이니까 현 단계에서는 막 가볍게 그런 가볍다기보다 그런 정도로 피상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소위 증거로 확보된 그 USB에 나와 있는 지령 84건의 지령이라는 것 그 내용을 보니까 다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둘 다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현실화됐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소위 뭐죠 이전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바로 직전 그 당 자체를 뭐 선거에서 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절대 못하게, 그런 여론조차도 못하게 막아라라고.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대선에도 윤석열이 급기야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대선판에도 얘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사태에 대해서 특보단 사태부터 해서 드루킹 등등, 드루킹도 특검 요구했죠. 이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좀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라. 소위 말해서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국정원도 수사 대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정원 내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청와대 국정원도 이 간첩 사건에서 자유지대가 아니라고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요. 국회, 사법부 등등 전부 다요. 행정기관 곳곳. 그 다음에 선출직, 지방의회까지요. 이거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한미연합훈련도 전작권 환수,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오게 되면 예를 들면 미군 철수의 효과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북한을 설득시켜서 달리 표현하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겨우 그것도 무늬만 훈련인 훈련을 지금 현재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 공감대가 없다. 지금 이 방역에 전부 이렇게 휘둘려 놓고 4단계 사람 만나지도 못하게 해서 뭐가 공감대 없나요? 대규모 시위나 하고 광화문 광장에 시끌시끌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난리를 쳐야 그게 국민 공감대가 있는 건가요? 이런 한심한 소리. 이거와 USB 증거랑 그죠? 그런 의구심을 갖죠, 사람들이 상당히. 그죠? 예. 이런 여러 개죠. 지금 뭐 언론개혁법 등등에도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더 나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오늘 결론부 조금 이야기가 좌충우돌합니다만 방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단체에서 조금 이제 시끄럽고 이제는 그야말로 순교도 불사할 정도니까 이제 방역복 입고 우리는 하겠다. 뭐 방역복 다 입고 너들 다 만나대. 방역복 안 입고도 만나대 너들이.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뭡니까? 종교시설은 99명. 그럼 좀 더 종교 만들지 뭐요. 종교단체 설립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단체도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종교를 좀 종교를 하면 되지 뭐. 그런 자영업자들의 푸념먹긴. 우리는 주신교다, 술 먹는 교다,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잘 방역 이야기하고 마구 섞여서 조금 초점이 흐려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이 소위 말해서 반이성적인, 반지성적인 이런 몰염치, 몰지각한 이 바이러스, 그러면서 의존적인 무관심의 바이러스, 이거 각별히 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사는 일단 이런 정도 헤드에서 비치는 정도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9일 시사공감이었습니다.